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식이요법 제1편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과 야채, 그리고 탄수화물, 과일, 이게 얼마나 균형 잡히게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식사 때 부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또 다음 식사 때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 식사 때마다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정해 놓으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하루 총량을 생각하시고 하루에 내가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내가 어떤 식사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식단을 한번 참조하시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하신 후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편리에 맞도록 변형해 가고 바꾸어 가고 또 개선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단백질로 요거트를 먹습니다. 저는 220g 정도 먹고요. 제 아내는 230g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로는 사과를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호밀빵을 먹습니다. 100% 호밀빵입니다. 호밀이 조금 들어있는 밀가루빵이 아니고 100% 호밀빵입니다. 이 호밀빵은 서울에 있는 피터팬 제과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먹느냐? 처음에는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먹었는데요. 지금은 대충 조금 먹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거죠. 물론 호밀빵의 경우는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조금, 이 정도 되는, 아마 나중에 사진 보면 그 정도 먹어 라고 할 것입니다. 요거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우유를 가지고 만든 요거트입니다. 물론 종균으로 쓰는 것은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서 만든 후에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식사에 요거트 말고 다른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도 괜찮습니다. 단 흰쌀밥에 된장국을 드시고 가는 건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을 찾으시고 그리고 과일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파인애플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과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점심 식사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점심에 어떤 식단을 내가 챙겨서 먹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점심과 저녁을 하나의 큰 식사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원칙을 나름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점심은 육류를,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이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에 먹는 육류는 무엇일까 또 궁금하실 겁니다. 처음엔 닭가슴살을 주로 먹었습니다. 닭가슴살을 먹다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물론 소고기의 경우는 마블링이 심하지 않은 스테이크용 소고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법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식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침 식단에서는 야채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식단의 경우에는. 따라서 점심과 저녁에 야채를 많이 챙겨 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요리를 할 때는 닭가슴살을 잘게 썰고 거기에 양파, 호박, 당근, 버섯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탄수화물로 뭘 먹을 거냐? 아침에 호밀빵을 먹었기 때문에 보통은 저의 경우는
피터팬 제과에서 구한 멀티그레인을 먹습니다. 이것도 식빵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견과류나 씨앗 종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선호해서 먹고 있습니다. 물론 과일은 챙겨 먹습니다. 보통 과일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요. 저녁과 차별되게 먹습니다. 실은 저녁에 바나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포도나 귤이나 배 이런 것들은 주로 낮에 먹는 편입니다. 물론 바꿔서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저녁에 먹기에 조금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불편하신 분들은 바꿔서 하시면 되죠. 제가 대원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3끼에 각각 다른 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야채나 과일을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밖에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내가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식사, 야채를 좀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식사, 이런 것들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라면 한 그릇으로 몽땅 탄수화물을 먹어버리는 그런 식단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많은 단백질을 넣습니다.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해물이면 해물, 참으로 많은 단백질과 야채를 넣습니다. 보통 제가 식사 때 단백질은 150g 정도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연어를 먹는다면 300g짜리를 사서 절반으로 아내와 나누어 먹습니다. 이어서 저녁 식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는 주로 제가 먹는 게 어류, 그 다음에 두부류, 그리고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 계란은 주로 수요일과 일요일 밤 주로 먹는데요. 이유는 코로나 전에 주로 밤 예배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계란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류는 생각해보면 연어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고요. 고등어, 조기, 갈치, 그리고 삼치 이런 종류들을 주로 구워서 먹는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먹는 식사 중에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 그리고 야채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먹는데요. 양배추는 한 10초 정도 데친 그 정도에서 먹고 브로콜리는 1분을 데친, 브로콜리 1분 이상 데치지 말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1분을 데쳐서 잘게 잘라서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또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멀티그레인도 먹고 또 펌퍼니클이라는 빵도 먹습니다. 카스테라와 같은 그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빵 외에는 안 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현미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밥에 현미를 조금 뿌린 흉내만 낸 현미밥 말고 100% 현미밥이 있습니다. 그 까칠해서 어떻게 먹냐고요? 요즘 압력밥솥 정말 잘 나옵니다. 현미밥 모드로 요리를 하면 정말 부드러운 현미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워낙 흰쌀밥에 학습된 그런 입이 처음에 까칠까칠해서 못 먹을 뿐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 다급하면 먹게 됩니다. 아무튼 저녁 식사는 대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떡국은 안 되나요? 라면은 안 되나요? 카레는 안 되나요? 미역국은 안 되나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치찌개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안 되나요? 먹을 수 있는데. 대신 짜고 맵고 달게 만들지 마시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학습되어 있는 짜고 맵고 단 음식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 숙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리지 않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회식은 어떻게 해요?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간의 총량의 단백질과 야채와 탄수화물과 그리고
과일, 이런 비율을 한번 메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식단이 균형 잡힌 것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것은 아래 댓글에 붙여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